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많은 투자자들이 아직 주목하지 못한 매우 중요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께 디지털 시대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공지능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데이터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미래에 가장 큰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은 특정 코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미래에 자금이 흐르게 될 금융 인프라를 통제하는 권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비트코인 가격 변동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한국 금융업계를 뒤흔든 대형 거래들이 연이어 발표되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약 1조 원 규모를 투자해 두나무 지분 6.55%를 확보했습니다. 그 직후 삼성 계열사들은 약 6,128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미화로는 약 4억 달러 규모입니다. 이를 통해 두나무 지분 약 4%를 매입했습니다. 불과 몇 주 사이에 두나무로 유입된 자금은 1조 6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삼성과 하나금융은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한 암호화폐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을 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10년 동안 금융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비트코인, 암호화폐, 그리고 글로벌 금융 트렌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좋아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2026년일까요? 왜 2022년이 아니었을까요? 왜 2023년도 아니었을까요? 왜 지금일까요? 답은 글로벌 금융 환경의 변화에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암호화폐는 투기적 자산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물 비트코인 ETF가 등장하면서 전통 금융기관의 자금이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월가의 자산 운용사들과 대형 금융기관들은 암호화폐를 하나의 자산군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홍콩은 아시아 디지털 자산 허브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토큰화 금융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미 제도권 자본을 디지털 자산 시장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이 흐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 경쟁에서 뒤처진다면 미래 금융 산업의 주도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삼성과 하나금융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두나무일까요?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두나무는 단순한 회사가 아닙니다. 두나무는 업비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업비트는 현재 한국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시장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의 약 70%에서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업비트는 한국 디지털 자산 시장의 가장 중요한 관문입니다. 만약 미래 금융의 중심에 디지털 자산이 자리 잡게 된다면 업비트는 그 중심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삼성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삼성이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삼성은 유행을 따라가는 기업이 아닙니다. 삼성은 인프라에 투자하는 기업입니다. 반도체가 그랬습니다. 스마트폰이 그랬습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은 디지털 자산, 인프라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은 비트코인을 산 것이 아닙니다. 삼성이 사고 있는 것은 미래 금융 생태계 안에서의 전략적 위치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용자와 거래 데이터, 그리고
미래 금융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이것이 진짜 가치입니다. 하나금융의 투자도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수년 동안 전통은행들은 암호화폐를 경쟁자로 여겨왔습니다. 암호화폐는 국경을 넘는 송금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변화인데요. 이 시스템은 24시간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금융기관의 역할을 일부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행이 암호화폐 생태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은행들은 더 이상 암호화폐를 막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미래의 일부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기존 산업이 새로운 기술을 거부하는 단계에서 수용하는 단계로 넘어갈 때 변화의 속도는 급격히 빨라졌습니다. 저는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삼성은 비트코인을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사고 있는 것은 미래금융의 인프라입니다. 바로 미래의 자금이 흐를 통로입니다. 경제 역사에서 가장 큰 부를 만든 사람들은 반드시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술이 작동하는 인프라를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철도 시대에는 철도를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터넷 시대에는 플랫폼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 시대에는 금융 인프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우리는 전혀 다른 금융 시스템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은행 계좌 안에 디지털 자산 지갑이 통합될 수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은 토큰화될 수 있습니다. 국경 간 결제는 24시간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은 더 이상 별도의 시장이 아니라 일상 금융 시스템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규제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시장 변동성도 존재합니다. 경쟁 역시 치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숫자를 보겠습니다. 하나금융은 약 1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삼성은 약 6,128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불과 몇 주 사이에 1조 6천억 원이 넘는 자금이 두 나무로 유입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한국의 가장 강력한 기업들이 디지털 자산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어쩌면 몇 년 뒤 우리는 2026년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시점이 한국의 대기업들이 디지털 자산 금융 시스템의 미래를 향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사가 다시 쓰여질 때 여러분은 단순히 지켜보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 그것을 알아본 사람이 될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정보 제공 및 교육 목적의 콘텐츠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은 높은 변동성과 위험을 수반합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